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음악의 역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르네상스는 이제 단조로운 예술의 세계죠. 그래서 손도 그냥 일자로 쭉 하는데 그거에 이제 조금 안타깝게 이제 좀 화려한 것들을 또 추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로크 시대입니다. 17세기에 바로크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크 시대 때 걸맞게 뭐 이탈리아의 3대 거장이 바로크 시대 때 거장이 또 태어났죠. 거의 1792년도에, 1797년도에, 그리고 1801년도에 이탈리아의 그 오페라가 화려한 오페라가 어떤 오페라냐면 바로 벨칸토 오페라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작곡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벨칸토 창법이라고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아름다운 노래의 모습, 아름다운 가창 이렇게 해가지고 벨칸토 창법이다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벨칸토라는 말은 이탈리아어인데요. 이 벨라라고 합니다. 벨라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뷰티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깐또, 그러면 이제 깐또는 노래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깐따레 원에 이제 1인칭으로 해서 깐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ing 노래 sing. 그래서 beautiful song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이탈리아 말로 벨칸토 창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벨칸토 창법은 지금 17세기에 나왔던 것인데요. 실은 그 창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창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대, 현대 시대는 그 창법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칸토 창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과거의 창법을 계속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창법을 전문적인 그 습득을 해서 전해져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끊어졌고 그 창법 벨칸토 창법 이후에 이 마스케라라고 하는 창법이 또 함께 나오면서 이제 그 벨칸토 창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케라 창법을 벨칸토의 아름다운 창법이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벨칸토 창법은 17세기에 로시니 바로 도니제티 벨리니 그 오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 벨칸토 오페라들이 화려한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 창법이 나왔다가 결국에 이제 너무 어려운 것 때문에 전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과거에 17세기, 18세기에 화려하게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제 뭐 비르투오조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그 카스트라토, 뭐 카운트 테너, 뭐 이런 얘기하죠. 그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대가 나이가 들지 않도록 여기 이제 성대를 이어진 그 성장 호르몬관이 있는데 그것들이 끊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성장의 근원인 이제 뭐라 그러죠? 거세를 하는 것이요. 거세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을 발달시키지 않는 거죠. 뭐에? 성대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80 먹으신 분들도 소년 보이스, 소녀 보이스를 갖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의 보이스를 80 먹은 노인분이 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스트라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런 그 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장 호르몬을 발달시키지 못하도록 그걸 제거를 했을 때 전부 다 이 노래를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노래방도 가고 그렇지만 이 노래방 간다고 해서 다 노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노래를 타고나게 수천 명에 한 명, 뭐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나오는 그분들이 이제 카스트라토라고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카스트라토를 배경으로 해서 머리에다 막 동작 털들을 뽑고 막 노래하시는 분들인데 그 이제 파리넬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파리넬리라고 하는 그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테너라든가 그 벨칸토 창법이 찾을 수가 없어서 카운트 테너라든가 여러 가지 여자 목소리를 합성을 해가지고 그걸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벨칸토 창법의 그 특이한 창법은 횡격막을 떨려서 소리를 비브라토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법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 트럼펫하고 같이 경주를 하게 돼도 연주를 대결을 해도 그 트럼펫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와 그 성대 울림을 떨림으로 이용해서 화려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트럼펫보다 더 화려했던 것이죠. 자, 이 벨칸토 창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특징하고 한번 창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아름다운 노래란 뜻이고 또 아름다운 소리다. 부드러운 소리 이걸 내면 벨칸토 창법의 창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이제 아름답고 부드럽고 고운 소리를 내면 훌륭한 연주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술 피아토라고 합니다. 술은 이태리 말로 숨결, 호흡에 소리를 얹는 거죠. 그걸 보고 술 피아토라고 합니다. 호흡 소리에 소리를 얹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낼 때 호흡을 내서 숨결을 위에다가 소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로 벨칸토 창법의 아주 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호흡 위에다가 소리를 올리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죠? 바로 그 복식 호흡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식 호흡 하면은 우리 깐나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살 전까지 복식 호흡을 사용했을 때 그 친구가 울 때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숨결 위에다가 소리를 보내니까 멀리까지 나가고 목이 쉬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술 피아토의 아주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횡격막의 떨림이 그 호흡과 같이 연결해서 공명 소리를 내게 되면서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벨칸토의 특징은 넓은 음역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횡격막 복식호흡 쪽을 쓰다 보니까 이걸 쓰지 않으니까 뭐죠? 공명 소리가 자동으로 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복식호흡을 쓰니까 강한 소리와 약한 소리 이것을 다 반복해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벨칸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호흡 조절이 자유자재로죠. 그래서 횡격막을 막 떨리면서 이 복식 호흡으로 호흡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조절이 가능해지고 항상 탄력 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 벨칸토의 출현은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600년대에 바로 그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이제 성악곡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 메디치 가문 큰딸인 마리아가 결혼을 했을 때 그 피로 연장의 맞강극 원래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대사와 그것들을 이용해서 막강극을 만들었던 피렌체의 그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고 있던 카메라타라고 하는 카페 모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의 모든 문학적이고 음악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롱 이제 카페처럼 했던 그런 클럽들의 모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음악 대사에다가 음률을 섞게 되면서 그렇지 막강극이 만들어지면서 오페라가 그때 시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베네치아라든가 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제가 말씀드렸던 17세기에 바로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고 오페라에 벨칸토 오페라가 쓰여지게 되면서 그런 것이 더 화려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벨칸토 창법은 없어지고 다른 창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함께하면서 마스케라 창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드라마틱 창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현대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벨칸토 추리어는 진짜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시대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 1600년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벨칸토 창법의 모습은 대사의 멜로디를 하니까 아주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가토의 모습이 벨칸토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보니까 서정적이고 독창곡을 서정적으로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정적인 독창곡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솔로 혼자서 노래를 그 무대에서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 파리넬리 영화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 소리를 고음을 너무 화려하게 내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 파리넬리의 그 가수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모습하고 그 중세 시대 때 모습은 사실 교황이라고 했죠. 천주교의 빡빡해서 교황께서 이제 권력이 막강했을 때 이제 세속적인 노래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노포닉이라고 하죠. 단순한 그 음악들이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미사를 드릴 때 이게 신부님이 먼저 성경 구절을 낭독을 하게 되면 그 선창을 하게 되면 이제 교창이라든가 응창으로 해가지고 신도들이 같이 같이 성가를 따라 그 성경 구절을 음리를 타고 부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또 그 교황권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됐을 때는 폴리포니라고 이제 복합 선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나오게 되는데 단선율적인 것은 아무래도 세속적이지 않은 아주 규율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폴리포닉은 이제 이것들이 세속적이고 아주 자유로운 음률을 만들게 됐던 것이죠. 멜로디 용도에 따라야 뭐 이제 아리아라든가 레시타티브 이런 거, 아리아 뭐 중창, 육중창, 앙상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당랑 음률 시인이 나오게 되죠. 비르투오조라고 하는 음률 시인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제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부르크는 성각을 얘기합니다. 룩셈부르크, 함부르크, 여러 가지 부르크라는 마을 이름이 있는 것은 바로 성곽을 의미하는 거죠. 성곽 안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 이제 이 성마다 각 그 영주들이라든가 백작 공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그 성들이 있고 이럴 때 거기에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이 음률 시인들이 찾아가서 노래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노래를 하게 되죠. 벨칸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창법을 이용해서 노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을 많이 환호하고 사랑을 받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벨칸토 창법이 이제 숨결 외에 소리를 얻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려면은 이제 우리가 소리는 그 창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가 창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오리지널 벨칸토 창법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작은 소리부터 말할 때 숨결을 느끼면서 성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호흡의 지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보좌래라고 그 호흡의 지탱이 배꼽 약 7cm 허리 벨트 부분 복식호흡을 사용할 때 홀딩을 느끼죠. 그 다음에 대퇴부의 경직된 그러니까 홀딩을 느끼면서 이게 꽉 조여주는 느낌으로 소리를 냈을 때 이렇게 소리 이렇게 낼 때 그렇게 그
배꼽 밑에 모든 부분들이 좀 어텐션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호흡의 지탱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벨칸토 아름다운 창법을 내는데 필요한 것이죠. 호흡의 지탱의 테크닉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호흡의 지탱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의 목소리 강약 조절, 목소리의 공명, 소리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벨칸토 창법 이후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마스케라 창법인데요. 마스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과거에 고대 히랍 시대 때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하고 마스크를 통해서 그 자기 목소리 볼륨을 느끼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것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분장을 하게 되고 이제 1인 1역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필요 없게 되고 그런데 소리를 공명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울림통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뭐 허파가 있어서 가장 큰 흉성이 큰 울림통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성 울림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스케라 창법은 이 얼굴에 마스크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것을 마스케라라고 해가지고 이태리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공명 소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비강과 상악동, 그죠? 광대뼈, 그다음에 전두엽의 앞니마 이 부분에 공명 공간이 있어서 울려주게 되고 국의 공명 소리 어디 울림으로 후두의 울림으로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소리를 냈었던 모습들이 바로 마스케라는 거죠. 그리고 마스케라는 지금 우리 그 뮤지컬이라든가 수많은 이제 실용음악 이런 쓰시는 분들이 이 마스케라 창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브로드웨이라든가 런던에서도 이 뮤지컬 무대에서는 전부 다 이 비강과 상악동, 전두엽 요거를 이 합일점을 이게 모아서 소리를 내지길 원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마스케라의 그 창법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이용해서 울림으로써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는 뭐 구강도 있고 이 앞 경국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 호흡의 복식호흡의 받침으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소리 어택을 낼 때 소리를 어디에서 출발시키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단전에서부터 소리가 출발하면서 소리 통로를 통해서 국의 공명 소리를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마스케라 창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스케라에는 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명 공동이라고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전두통, 상악동, 부비강, 사골통, 그죠? 접합공동, 여기 뭐 옆에도 사실 막 울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스케라의 공명 공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체에서 가장 큰 이제 흉성이라고 이렇게 딱 떨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공명통은 사실 국의 공명입니다. 이거는 항상 그래서 입안에 공간을 항상 확보하기 위해서 혀를 아랫입 몸에다 이렇게 붙이고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큰 공간을 벌려서 내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벨칸토 창법은 오리지널로 남아 있지는 않고 이 마스케라 창법이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남아 있는 것처럼 소리를 같이 내서 이 마스케라로 요즘에 창법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뮤지컬 발성법이라고 하는 무대 발성법이 다 요 브로드웨이 분들이 원하는 그 음악 감독들이 원하는 세계적인 지금 뮤지컬 배우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케라의 창법에 그 국한해서 뮤지컬 창법을 제가 이렇게 책을 교재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벨칸토 창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이제 깊은 얘기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아시니까 전화도 드려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벨칸토 창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